네. 인사드리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나테크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플래티늄 PD 임은숙입니다. 여러분, 이 뜨거운 8월, 그것도 첫날, 이 폭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 여러분 온 마음 다해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귀한 걸음 하신 여러분 위해서요, 오늘 제가 큰 선물을 준비했어요. 여러분에게 부재 있죠? 여러분에게 제가 선물 드릴 건 부자 아빠를 다 하나 드릴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받고 싶죠? 네. 제 가장 사랑하는 딸이자 파트너이기도 한 김신아 사장이 강의 중에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부자가 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부자 부모를 만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부자인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도저도 안 되면 내가 부자가 되는 거다. 근데 저는 김신아 사장의 강의를 듣기 전부터 제 부모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셨고 제 남편이 부자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했을 때 제가 우리 남편 입사할 때, 제가 입사 선배이기 때문에 남편 생활기록부를 봤거든요. 남편이 아버지가 의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 김동윤 씨를, 왜냐하면 그때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편하게 좀 잘생겼었어요. 왜냐면 여러분 잘 보다시피 제가 그렇게 잘생기지 않은 얼굴이라 미래를 생각하면 나보다 나은 사람을 택해야 됐기 때문에 나름 좀 초이스하느라고 골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버지가 의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저 혼자 결심했어요. 이 남자하고 꼭 결혼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대열에 뛰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저희 남편한테 속았습니다. 왜냐면 아버지가 의사인 건 맞는데 이북면허로 의사였지 남한 하신 이후에 라이센스를 남한에 있는 그 라이센스를 안 따신 거예요. 그 무면허로 그때 당시에 범일동에서 산부인과를 계속 운영하셨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막 이렇게 무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진료를 굉장히 잘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 월남하셔서 시험에 몇 번 도전을 했는데 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냥 했는데 이 병원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이게 왜 시기질투라는 게 있잖아요. 다른 병원에서 신고를 해서 잘못하면 형무소 가게 생긴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도 조금 청탁도 하고 부탁도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고 더 이상 진료는 못하고 대신동에서 약국을 크게 운영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남편은 싹 다 속이고 그냥 의사라고 적어놔서 저는 제가 보고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하면 해야 되겠다 했는데 마찬가지인 거죠. 자기도 벌써 이 직장에 들어와서 괜찮은 여자를 만나야 되는 초이스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이제 덜컥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부자인 배우자를 만나려고 하다가 이제 드러난 거죠, 본전이. 그래서 일찌감치 결혼을 하고 나서 부자인 배우자를 못 만났다라는 생각에 제가 부자가 돼야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부자가 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부자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메나테크를 만나고 나서 정말 육신의 부자 아빠가 아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부자 아빠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감동이 너무 커서 여러분에게 선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2013년에 메나테크를 만나서 그런 부자 아빠를 만나서 제가 끊임없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저를 빌드업 해주고 저를 멘토해주는 그런 부자 아빠를 만나서 너무 행복해서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드리고 싶어서 제가 부자 아빠를 선물합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다 받아가실 거죠? 네. 다 받아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다르게 책을 좀 많이 읽으신 분이라 잘 아실 텐데요. 정말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 그런 책을 가만히 보면요. 서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책을 읽어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세상을 바꾼 리더들이 강연을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할 때 인트로를 마음의 문을 열고 강의를 들어달라고 해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당신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듣지 않으면 이 책에 있는 내용은, 이 강의는 어마어마한데 당신들이 믿지 못하면, 당신들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안 바뀐다. 그런데
내가 한 대로, 얘기한 대로, 책에 할자에 적은 대로, 내가 강연한 대로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 것으로 적용을 딱 하면 당신의 삶도 바뀐다라고 하는 게 시크릿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저도 감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정말 여러분에게 부자 아빠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마음가짐을 좀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섭죠? 여우입니다. 여우. 이 여우가요 눈앞에 있는 고슴도치를 잡아먹으려고요 번개같이 나타나서 완벽한 순간을 포착하려고 완전히 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그적하고 나타난 고슴도치가 눈앞에서 바로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번개같이 나타나서 여우가 있으니까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근데 여우가 고슴도치가 한마디 합니다. 너 아직도 덜 배웠냐? 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 너 내가 누군지 몰라? 그렇게 하면서 한번 던지고요 바로 몸을 동그랗게 말아버려서 정체를 숨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여우가 이 도대체 뭐야? 내가 방금 눈앞에서 먹잇감을 찾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무리 가서 건드려 봐도 날카로운 바늘 앞에 찔리기만 하지 어떤 것도 하지 못해요. 그러고 나서는 바로 포기하고 돌아섭니다. 이건 꽤 많은 여우가 항상 지는 싸움 중에 하나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영국의 철학자 이사야 벌린이 지은 책 중에요 고슴도치와 여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세상을 두루 살피며 여러 목표를 쫓는 존재를 여우로 비유했고요 하나의 기본 원리와 개념으로 단순화하는 존재를 고슴도치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가 지은 책도 굉장히 유명했지만 이 책이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세계적인 경제학자 짐 콜린스에 의해서 알려지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가 2000년도 초에 엄청난 초대박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죠. 경제학자이기도 하고 대학 교수이기도 합니다만 그가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라는 책을 짓고 나서 그 책을 엄청나게 전 세계에 수많은 베스트셀러 작가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삼성세리 CEO 경제인들에게 강연을 했습니다. 특강을. 뭐라 그랬냐 그러면 위대한 기업은 수많은 많은 전략을 짜낼 수 있는 여우보다 본질적인 것만 보는 고슴도치에 가깝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살짝 바꿔서요. 위대한 사업가는 위대한 기업가는 위대한 리더는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요 여러분에게만 그렇게 적용하라고 한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제 삶으로 한번 반추해 봤습니다. 여우는 많은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슴도치는요 한 가지밖에 알지 못하시면 큰 걸 압니다. 뭐냐면 저는 이 책과 이 강연을 듣고 나서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저는 참 여우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직장 생활할 때 남보다 빨리 승진하려고 정말 여우짓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자영업을 할 때도 정말 이게 지혜근이라고 하면서 잔머리를 많이 굴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직장 생활과 자영업을 했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고슴도치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소득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르고 열심히만 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한 가지.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잘난 척하고 여우짓을 하고 해도 내 소득이 열심히 일해서만 나오는 내 소득의 원천이 어딘가를 모르고 열심히 할 때는 항상 제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제가 직장 생활도 열심히 했고요. 자영업도 열심히 했고 자영업을 하다가 돈을 좀 버니까 그 돈을 지키는 영역과 쓰는 영역과 불리는 영역은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저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건 사실 변명이고 사실은 제가 꾸준히 책을 읽었으면 책 속에서 멘토를 만났겠죠. 그런데 사는 게 바빠서 변명 같지만 책도 한번 못 읽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계속 우를 범하는 거죠. 그렇게 제가 직장 생활과 자영업과 세일즈를
정말 여우처럼 그렇게 미친 듯이 살았는데 제 결과는요, 결국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겨우 2011년 7월에나 제가 개인위생을 면책한다라는 채무자로서의 모든 채무를 면책한다라는 판결을 받고서야 빚에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 20대 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해서 성공을 하면, 승진을 하면 제 삶이 달라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철이 들고 3년, 4년, 5년 지나고 나서 내가 가야 되는 내 직장 선배, 내가 가고 싶은 직장의 포지션을 봤더니 그 사람이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늘 불안해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름답게 퇴직하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는 반드시 내 사업을, 자영업을 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는. 그런데 내 사업이 여러분 다른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프랜차이즈에 들어가서 자영업을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왜? 20대 때 그래도 좀 돈을 모았기 때문에 그 돈을 시드머니에서 돈을 투자해서 내가 사장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돈을 좀 벌면 뭐합니까? 이 돈을 벌면 이게 보는 영역과 지키는 영역과 불리는 영역과 쓰는 영역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배우지도 못했고 누군가가 저를 가이드해주는 스폰서도 없었고 멘토도 없었기 때문에 방법을 몰라서 못했어요. 그러다 결국 빚 17억 원이라는 빚을 지고 난 다음에 정말 해결 방법이 없어서 죽으려고 했었어요. 자살을 결심했어요. 근데 여러분,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십니까? 제가 그때 안 죽었을 게 다행이죠, 여러분. 안 죽었을 게 여러분 지금 만나는 거 맞습니까? 안 죽길 잘했다 생각하면 박수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빚을 갚아야 되니까 세일즈업계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처럼 어느 날 이런 기회의 세미나에 당신의 소득의 원천이 어딘지 알아야 되지 않아? 다른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라는 오늘 여러분을 초대한 그분의 말처럼 저도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 기회의 세미나에 초대받게 되어서 매트라이프라는 곳, 메나테크라는 곳에 한번 와봤어요. 오늘 여러분이 와 있던 것처럼. 그리고 다음 주 8월 8일 날 MBA, 메나텍 비즈니스 아카데미라는 그 커리큘럼에 한번 제가 초대돼서 와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바로 메나테크를 통해서 부자 아빠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제가 아까도 여우처럼 직장생활, 자영업, 그리고 세일즈를 했지만 제가 소득의 원천이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본들 부자가 될 수 없는 구조에 놓여져 있다는 걸 메나테크 와서 알았어요. 왜냐하면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기를 지구상의 모든 경제활동을 하는 돈을 버는 사람은 현금 흐름 이 사분면, 현금이 흐르는 이 사분면을 절대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누군가는 속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만히 봤더니 왼쪽 사분면에는 인플로이, 봉급쟁이, 제가 20대 때 직장 생활했던 그 영역이고요. 셀프 인플로이는 자영업자예요. 그리고 자영업도 힘들어서 내가 의사나 약사나 세무사나 회계사나 세일즈맨 이런 거 전문직인 거죠. 그런데 우측 사분면을 봤더니 비즈니스 오너와 투자자가 있네요. 저는 살면서 이 영역이 돈 버는 영역이 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미안하지만 과거엔 왼쪽 사분면이 80이고 우측이 20%였는데 지금은 5대 95로 돈은 5%밖에 없고 사람은 95%가 있고 우측은 돈은 95%인데 사람이 5%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5%의 돈으로 95%에 있는 사람들이 나눠 먹게 하니까 서로 제밥그릇 뺏어 먹게 하고 서로 상대편을 딛고 일어나야 내가 성공하는 그런 구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본들 5%밖에 돈이 안 풀려 있기 때문에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많이.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하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오너, 사업가들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라 결국은 이 사람들이 기업체를 운영해서 시스템을 운영해서 고용을 해서 내가 되었고, 이 사람들이 이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세무사든 누구든 고용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시스템을 이 사람들이 속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 비즈니스 오너가 시스템으로 하지 않은 다른 영역으로 자영업자들이 오픈을 해서 먹고 사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돈이 절대로 이쪽으로 못 오냐? 아니면 투자자들이 이쪽으로 못 오냐? 안 가죠. 여기 있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시스템적인 소득이 들어오는데, 시스템이 없는 개인들한테는 투자할 이유도 없고 투자 가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돈들은 80%에서 95%, 앞으로 98%까지 갈 겁니다. 98%에 있는 돈은 절대로 넘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대한민국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들어온 지가 지금 아메이가 가장 지금 오래됐잖아요. 91년도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그 이후에 만들어졌어요. 과거에는 아메이에서 사업 설명을 할 때도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현금 흐름 사분면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언제까지 노동소득을 벌래? 아니면 부자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통해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산소득, 인쇄소득을 벌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로버트 기요사키가 책을 짓고 개정판을 짓고 계속하면서 마침표를 찍어버렸어요. 근데 그냥 가이드만 한 게 아니라 당신들이 왼쪽 영역에서 있는 걸 여러분들이 원해서 하면 있어라 이거예요. 근데 원하지 않는다. 난 정말 원하지 않았는데, 난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원하지 않았는데 몰라서 못 옮겼거든요. 옮겨가는 방법도 있다라고 가이드합니다. 내가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비즈니스 오너가 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삼성이나 아마존이나 쿠팡이나 카카오처럼 내가 시스템을 만들면 되고, 아니면 맥도날드나 스타벅스처럼 스타벅스를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면 되고, 내가 렌트를 해서 사면 되고, 그것도 못하면 2가지 다 재정적인 돈이 들어가야 되는,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면 마지막 1가지는 잘 갖춰진 검증된 시스템을 당신들이 활용을 하라라고 가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몰랐을 때는 모를까, 알고 난 뒤에는 저는 다른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여기서 다른 삶이란 남과 다른 삶이야. 남과 비교해서 다른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과 비교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 저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을 살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대로 걸어온 삶을 그대로 산다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도 예측이 가능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의 제 삶은 5년 전, 10년 전에 선택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예측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부자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 절대로 부를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영역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부자들처럼 시스템을 갖고 시스템을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받는 소득을 받고 싶다라는 선택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부자들이 갖고 있는 이 시스템을 갖기 위해서 메나테크를 선택했습니다. 부자들이 왜 부자냐면요, 영어로는 시스템, 한자로는 재물자의 낳을 산이라 그래서 자산이라는 이런 끝없이 현금이 나오는, 시스템적으로 나오는 자산소득이 나오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시스템 때문에 이 시스템 안에 고용이 되어서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는 이 노동자들, 그리고 시스템이 운영되지 않은 개인의 영역에서 개인의 그런 능력으로 맛을, 개인의 능력으로 어떤 다른 세일즈 영역을 하는 사람들이, 시스템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곳을 제외하고는 시스템이 있는 사람들한테로 내가 넘어가지 않으면 계속 가난을 예약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맥도날드 아시죠?
맥도날드는 세계 최초로 패스트푸드를 만든, 맥도날드 형제는요 세계 최초로 패스트푸드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맥도날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창업가는 누구여야 됩니까? 맥도날드 형제가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아니에요. 맥도날드 형제가 운영하는 햄버거 가게에 종이컵과 믹서기를 납품하던 이 영업사원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맛있는 햄버거를 이 지역에서만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때나 출장 가는 곳마다, 영업을 가는 곳마다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생각하게 된 건 이 똑같은 맛을 전 세계 어디서도 맛을 볼 수 있게 이걸 매뉴얼화하고 시스템화해서 전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의 프랜차이즈의 원형을 구축한 사람이 레이 크록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세계 최초로 맥도날드의 형제가 이 햄버거를 만드는 레시피를 거의 갖고 있었지만 결국 맥도날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경영자, 창업자는 이걸 시스템화해서 만든 레이 크록이 들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그가 계속 영업만 했다면 지금의 이 엄청난 맥도날드의 이 자산소득을, 시스템 소득을 가져갈 수 있겠나 하는 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에게 이런 파트너십을 가진 사업체가 여러분과 함께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마어마한 사업인데 아까처럼 맥도날드처럼 끊임없이 글로벌로 확장할 수도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점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체인데 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아요. 점포도 없어도 된대. 그러다 보니 돈이 안 들어가니까 망할 이유가 없어서 리스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자산성 소득이 계속해서 나오고 상속도 가능하대요. 그런데 그런 파트너십을 맺는 회사가 이미 검증이 끝났대. 3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글로벌 기업이고 원서버로 가능하고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어서 너무나 투명하고 완벽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아이템은 어떤 것보다 좀 더 나은 제품이 아니라 굉장히 유니크한 하나밖에 없는 독보적인 압도적인 온리원이라는 아이템이라는 거죠. 이 아이템은 전 세계 최초로 글리코 영양소를 상용화한 아이템인데 특허를 떠나 75만 명의 메타 분석을 갖고 있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75만 명의 메타 분석을 할 때 함께한 의료기관이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이고요, MD 앤더슨 암병원이고요, 메이오 병원이고요, 미국의 10대 병원들이 다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가 아픈 환자들에게 또는 좀 더 건강을 요하는 사람들이 먹었을 때 정말 다이나믹하게 검증이 되는구나. 여러분 어떤 회사의 아이템이 제3기관 특허를 가지고 있는, 특허를 낼 수 있는 그 기관에서조차 연구 특허를 내줬다라는 건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이런 회사와 파트너십을 가지는 데 있어서 뭔가 필요한 게 있다, 뭔가 도구가 있어야 전달할 거 아니냐, 뭔가 도구가 있어야 정보를 줄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끊임없이 업버전이 되고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정보를, 상식이 아닌 정보를, 정확한 75만 명에 대한 백데이터를 여러분이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컨텐츠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런 완벽한 시스템을 갖춘 회사가 여러분한테 사업제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여러분 안 하면 짠 거 아닙니까? 맞죠? 저는 2013년도에 이런 제안을 받아가지고요, 저는 집중했어요. 이게 맞다면 내가 이 특허 제품, 이 사람을 살리는 글리코 영양소를 내가 안 먹을 이유가 없고, 이걸 특허로 되어 있어서 그냥 20년 뒤에 풀리는 것이 아니라 트레이드 시크릿, 영업 비밀 노하우까지 완벽히 개런티 되어 있어서 코카콜라처럼 영원히 포에버 절대로 이 비밀이 풀리지 않는 이걸 나한테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을 나한테 준다면 내가 안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3개월 동안 집중했어요.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 정말 이 회사 그런 회사 맞아?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저는 3개월 동안 집중해서요, 많은 걸 얻었어요.
메나테크 전체에서 3개월 만에 PD가 되는 기적을 경험했고요. 그 기적 덕분에 부산에 메나테크 센터가 하나도 없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부산센터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알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판단하기 쉽게 이런 기회 세미나를 만들어서 그들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그랬더니 3년 5개월 동안 저는 그들을 똑같이 제가 받았던 선물을 마음껏 주면서 복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축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축적이 되던가요? 여러분이 간호사 일을 하고 여러분이 학교 선생님을 한다고 해서 그게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서 또 다른 여러분이 일을 안 해도 되는 선생님이나 일을 안 해도 출근을 안 해도 되는 간호사가 나오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요, 이걸 알아버렸어요. 아, 내가 부자 아빠, 메나테크를 통해서 만난 이 부자 아빠를 내가 잘 이해를 해서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똑같이 이걸 받아들여서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줬더니 나를 대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복제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축적이 되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나에게 연금처럼 소득이 다가오고요. 내가 만약에 죽더라도 천국을 가더라도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그런 비즈니스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요,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사업을 하고 만 7년이 되지 않아서 빚을 17억 원을 져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메나테크를 통해서 이런 자산이 만들어져서 시스템에 의해서 시스템 소득이 들어온 누계가 밀리언 달러가 되어서 밀리언 달러 클럽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밀리언 달러라고 하면 우리 하나로 지금 기준으로 하면 약 한 13억 원이라는 돈입니다. 2013년도에 정말 빚 17억 때문에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돈 한 푼 투자하지 않고 이 시스템을 내가 활용을 했을 뿐인데 이 메나테크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시스템에 열심히 참여를 해서 그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뿐인데 저에게 이런 엄청난 부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제가 많이 전한 사람 중에 사랑하는 저의 딸도 있었어요. 여기 보면 94년 6월 23일 생 있죠. 김신아 사장입니다. 김신아 사장이 제가 이 사업을 하고 처음 시작했을 때는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학을 진학을 했고요. 대학을 진학하고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그냥 저희 남편처럼 아픈 그냥 여러분 그냥 불편한 그런 그냥 딸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가 저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가고 싶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아니 딸이 미국까지 가서 만약에 아프면 그거 어떻게 뒷감당을, 그리고 의료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가까운 곳으로 가야 돼. 미국은 절대 안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안으로 갖고 온 게 싱가포르더라고요. 뭐 미국이나 싱가포르나.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말릴 수가 없어서 김신아에게 사업을 제안하기보다는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가니 너가 절대적으로 건강을 지켜서 네 건강은 네가 책임질 정도는 되어야 되니 MBA라는 곳에 와서 메나텍 비즈니스 아카데미를 통해서 진짜 너가 병원에 가지 않고 네 건강을 개런티할 수 있으면 그때 건강해지면 내가 그때 허락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이 친구는 사실은 싱가포르에 교환학생으로 가기 위해서 MBA를 사실은 들었어요. 그런데 MBA를 듣는 와중에 저런 파트너십 제안을 받은 거죠.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고 이미 검증된 글로벌 회사고, 그리고 정말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압도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시스템까지 완벽히 갖추고 있다. 본인이 대학을 졸업하면 하고 싶었던 일이 그런 일인데 그 일을 MBA에서 소개를 하니 안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3년간 휴학을 하고 비즈니스를 열심히 했어요. 아까 3년 5개월. 왜냐하면 PD가 되는데 메나테크 전체에서 평균이 3년 5개월 정도면 누구나 아무나 다 PD가 된다라는 거죠. 물론 3년 5개월 만에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왜? 저는 3개월 만에 됐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3년 5개월 집중하고 5년 집중하고 10년을 집중해서 PD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 기분 나쁠 일입니까? 왜냐하면 10년 동안 했다라는 말은 10년 동안 내가 한 비즈니스가 축적이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저희 딸이 3년을 휴학하고 열심히 비즈니스를 해서 이제는 브론즈 PD를 인정을 받았어요. 브론즈 PD 인정을 받고 다시 실버 PD, 골드 PD를 하려고 그랬는데 더 이상 학교에서 휴학을 더 이상 안 해준대. 여대이기 때문에 군대를 가는 게 아니라 3년 이상은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복학을 해요. 2018년도에 복학을 했습니다. 3학년으로. 2019년도에는 4학년으로. 2020년도 2월 달에는 졸업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졸업식을 못했어요. 2018년도 3학년에 본인은 3학년 4학년 2018년 2019년 단 한 번도 세미나에 조인되지 않았는데 3년 동안 본인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보와 기회를 줬다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3학년 가 있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소득 합산 소득이 세금 공제전이 1억 원입니다. 여러분, 대학교 3학년이 이런 인세소득을 받는다? 이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 중요한 건 그가 현장에서 자기 시간과 노동을 바꿔서 받는 소득이 아니에요. 시스템 소득 맞습니까? 3년 동안 열심히 내가 자산을 만들고 3년 동안 열심히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받았던 소득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만난 메나테크는 부자아빠인 게 맞습니까, 여러분? 맞죠? 이 제가 만난 부자아빠 여러분도 선물 받고 싶은 거 맞습니까? 그럼 박수 한번 치세요. 또 두 번째, 메나테크는요 나한테 부자아빠답게 시대의 변화에도 최고의 솔루션을 언제나 줍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요즘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정말 상상도 못하죠. 요즘은 유치원생도 챗GPT라고 하는 시대 아닙니까? 아마존의 알렉사가 5억 대나 팔렸다면서요. 여러분, 그만큼 외롭기도 하고요, 사람을 대체하는 일이 그만큼 니즈가 채워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결국은 메나테크라는 부자아빠를 만나면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재정적인 자유, 건강의 자유를 다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아이템까지도 얘기가 나올 건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러분, 국내의 음식 배달 시장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24조 원이에요. 여러분 놀랍죠? 우리가 유통구조를 막 공부하다 보면 2차 유통, 3차 유통, 4차 유통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2차 유통 시장, 우리가 할인마트 가는 시장. 3차 유통, 우리가 어디입니까? 홈쇼핑을 통해서 하는 시장을. 그리고 마지막 4차 유통, 지금 이제 지구상에서 마지막에 있을 가장 합리적인 유통, 직거래,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이라고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대학교 교재까지 완벽히 나와 있는 그 시장을 모두 합쳐도 이 시장이 안 돼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국내 음식 배달 시장 규모가 약 24조 원인데요. 배달 플랫폼, 주문 중개 플랫폼, 이제 배민이나 요기요나 배달통 정도는 여러분이 주문을 중개하는 플랫폼 정도는 다 아십니다. 그런데요, 이 주문을 중개하는 플랫폼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르릉이나 바로고 같은 이런 배달 노동 중개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이런 기존의 배달 중개하는 플랫폼들에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그런 중개 플랫폼까지 완벽히 다 인수를 해버렸어요. 이건요, 쿠팡의 자회사죠. 쿠팡 이츠에서 제공한 자료인데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모든 식당의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수수료형 A형을 딱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제품을 음식을 아구찜을 하나 족발을 하나 피자를 하나 주문하잖아요. 주문 중개 수수료가 약 9.8% 빠집니다. 여기 내역들 다 나오죠. 이건 어차피 공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맨 마지막 결제 수수료 있죠. 주문 금액의 3%. 결국은 총 수수료는 약 12.8%를 떼갑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알고리즘 노동이라는 단어 때문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알고리즘 노동에 대한 걸 좀 이제 들으셔야 돼요. 많이 지금은 굉장히 어색하지만 이 시장 규모가 24조 원이에요. 이것도 음식에 대한 배달 시장 규모에서 나온 알고리즘 노동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확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플랫폼 기업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설계했는데 이 알고리즘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음악 내가 좋아하는 7080 음악이 틀 때마다 알고리즘에서 똑같이 나오면 그때는 기분이 좋았지만 나중에는 내 노동시장에까지 관여해서 나를 조정한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2021년 7월에 보상을 발표하는데요. 이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나 배달통에 통해서 배달하는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한 건당 배달하는데 약 2,500원인데요. 뭐라고 딱 하냐 그러면 이때가 왜냐하면 장마철이 되면 사람들이 음식량은 많이 시키는데 배달하는 사람이 많이 적대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머리를 쓴 겁니다. 한 건 2,500원 하러 내가 피 맞고 다니리? 그래서 파격적으로 적어도 마스터만 돼도 누가 5,900원 줄게 한 건에. 그러니까 2배 이상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나 한 달에 200건이면 여러분 20일로 나누면 하루에 한 10건밖에니까 이거 얼마든지 쉽게 합니다. 근데 그 다음 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달성하려고 그러면 여기 숨어 있는 것들을 달성해야 돼요. 2배가 넘는 리워드를 받으려면 배달 횟수와 피크 참여, 배달 횟수는 당연히 200회를 해야 되고 피크 때 참여해야 되고 완료를 표시해야 되는데 피크 때는 뭐냐면 여기 피크 시간 있죠. 식사 시간 1시간 반, 식사 시간이 총 1시간 반, 저녁 시간 2시간에는 반드시 뛰어야 되는 거죠. 그 결국은 내 밥 먹을 시간에 남 밥 먹는 거 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그것도 좋아요. 근데 두 번째 게 있어요. 뭐가 있냐 그러면 완료를 해야 돼. 완료. 내가 눈 오고 비 오고 남들이 안 하려고 할 때 지시를 해요. 오다를 했는데 내가 거부를 한다? 완료를 안 한다? 그러면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완료율이 안 갖춰지면 마스터가 안 되고 에픽이 안 되고 레전드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2배 이상의 리워드를 보상을 제시하면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노동시장을 강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이 알고리즘. 배달 완료 건수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장거리 배달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레전드급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정말 멀리 아무리 먼 거리라도 1시간짜리라도 나는 가야 되는 절대로 배달 중개가 사고 나는 일은 없게끔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플랫폼 노동이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지만요. 내가 퇴근 후에 용돈벌이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 전에 알바로 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말해줘. 여기 뭐예요, 여러분? 현금흐름 4분면에 보면 시스템적으로 알고리즘을 통해서 끊임없이 인공 AI 지능을 통해서 챗GPT를 통해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가들은 왼쪽 노동에 시간과 노동을 받고 사는 사람들의 솔직히 표현하면 골수를 빼먹는 일을 시스템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세상은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 노동력을 착취당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팩트입니다. 이건 배달 음식 수준에 대해서지만 실제로 배달 음식뿐만 아니라 지금 쿠팡, 로켓 배송하면 아침에 오는 그 물류 배송까지 포함을 하면요. 이 시장의 규모에 노출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노출되는 시간당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퇴직금 있겠습니까? 다른 보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자유로울 수 있냐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고령화 얘기입니다. 이건 전 인류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거죠. 아프리카 대륙만을 빼고는요. 유엔에서 정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인구 중에 14%에서 19%가 가면 그 사회는 고령 사회다. 20%를 초과하면 초고령 사회다라고. 이건요, 제가 이 비즈니스 하기 전에 메틀라이프에서 출근하면 눈만 뜨면 늘 이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고령 사회에 걸맞는 라이센스를 제가 땄어야 됐고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는 그런 자격증을 제가 막 서울대까지 가서 은퇴 과정을 하고 막 그렇게 했었어야 됐어요. 여기 있는 분들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좀 놀라운 건요. 우리가 고령 사회에 언제 진입했냐 그러면 2017년 7월에 14.3%를 넘겼고요. 2025년 내후년입니다. 2025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요. 이건요 전 지구적으로 가장 7년 만에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20%라는 건 5천만 인구 중 20%는 1,000만 인구예요. 대한민국에
노인들 다 모이세요라고 하면 부산 인구 전체 3배수가 전부 65세 이상 노인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상상만 해보세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기업은 어떤 먹거리로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을까? 기업은 어떤 걸 이 고령화 시대에 어떤 먹거리로 살까 굉장히 고민 중인 거죠. 그래서 초고령 사회를 맞은 일본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선진국들이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문제의식이 된 건 이미 미국도 17년도에 고령사회 진입을 했고 2029년도에 초고령사회를 진입하기 때문에 뉴욕타임즈가 심층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5가지 관점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 말은 대비해야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첫 번째, 세대 간의 부의 이전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라이온스에 들어가 있지만 라이온스에 들어가도요, 기득권 세력, 60대 이상의 세력들이 거의 돈 가진 부자들이에요. 그리고 결국 60세가 훨씬 넘은 분들이, 부를 가진 사람들이 라이온스의 봉사단체이지만 가장 큰 봉사단체 장들을 맡고 있으면서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40대가 들어오든 50대가 들어오든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대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또 가난한 사람 들어왔네, 돈 벌러 들어왔네 라고 얘기합니다. 라이온스의 그런 봉사단체이긴 하지만 거기에 관계를 맺어서 비즈니스 영업하러 들어왔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갈수록 세대 간의 부의 배분이 심각하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혁신보다 이런 GPT나 이런 기계화되는 것들이 결국은 새로 나온 것들도 중요하지만 적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 아까 제가 알렉사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기계와 친화적이고 얼마나 많은 기계와 나의 외로움들을 함께 할 수 있는가를 대처하는 걸 고민해야 될 때라는 거죠.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자들은, 전문가들은 뭐라고도 얘기하냐 그러면 현재 러시아가 이렇게 열세적인 것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서 군인 부족이 절대적인 문제다라는 거예요. 인구 문제에 연결되는 문제들이죠. 그리고 총인구보다 평균 연령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무리 인구가 많지만 한국처럼 초고령화 인구, 65세 인구가 20%가 넘는 정도 되면 활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로 허브로 치면 요즘 태국이 뜨는 이유가 거기는 40대 이상이 거의 70%를 육박하거든요. 40대 미만이, 이상이라고 했는데 40대 미만이. 그러니 전 세계에서도 태국에 물류 허브를 지려고 그러고 태국을 시점으로 모든 네트워킹이 시작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모든 나라들이 중국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조차도 아프리카 대륙 끊임없이 성장하고 이 고령화하고 상관없이 끊임없이 출산을 하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좀 더 뒤에 가서 우리 아이템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팩트를 좀 알자라는 거죠. 현실 점검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구 대국이라면 중국이라고 했는데 중국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2035년이 되면요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는데 인구 60세 이상 인구가 약 4억 명에 돌파한대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중국이요 지금 상상도 못하는 어려움에 지금 놓여 있어요. 얼마 전에 지난달인가요? 우리 우정미 사장님이 강연을 했는데 곧 대만이랑 중국이랑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라 책으로도 나왔어요. 설득력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요. 이미 고령화를 맞이한 독일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전문인력 이주법을 시행해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보면 IT 강국에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다 외국에 나가잖아요. 근데 독일은 끌어들이려고 이주법을 만듭니다. 근데 대한민국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본도 마찬가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그런데 저는 저를 비롯해서 제가 지금 올해 68년 잔나비 때니까 56세, 뭐 윤석열 정부 나이로 해도 55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끊임없이 지금 은퇴하고 계시죠?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이미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 부모 세대, 60을 넘었던 사람이나 이제 60에 저처럼 60에 접어드는 사람들은요,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의 20대와 또 다른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늘 특별히 이런 분들에게 제대로 된 부자 아빠를 선물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베이비부모 세대, 60을 다가가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특별한 십자가를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부모들한테 뭐 받은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들이 그들이 고령화가 되기까지 자산을 축적할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세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모를 우리가 사적으로 복양했어요. 우리가 그런 부모를 복양하는데 국가가 지원한 게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저도 우리 시어머니와 30년을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 나왔지만 장기보험 제도가 있었지만 이건 대한민국이 2008년도에 시행했기 때문에 지금 정착된 지가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기초연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말은 지금 베이비부모 세대들, 지금 60을 바라보는 세대들은요, 바라보는 세대들은 내가 부모도 복양을 했지만 자식들한테 내 부양을 맡기지 않을 최초 세대이기도 하고요. 내가 죽을 때 내 죽을 준비까지도 내가 완벽히 해놔야 되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 자식들까지 내 집에 얹혀 사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공감하지 않습니까? 저희 우리 김신아 사장 지금 코 때문에 오늘 오지는 못했지만 코뼈 골절로 오지는 못했지만 저희 김신아 사장이나 이혜인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독립 안 하고 같이 사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요. 재정적인 자유는 됐지만 뭐 때문에 여기 있습니까? 엠브로토스와 메나포를 밥숟갈로 퍼먹고 싶어서 있거든요. 독립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아무리 돈을 벌지만 엄마가 지금 먹는 양만큼 본인이 구색을 다 갖춰서 밥숟갈로 퍼먹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드니까 독립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세대가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안아야 되는 이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세대들에게 오늘 특별히 여러분만큼은 조금 더 재정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건강적으로 자유로워지길 바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시니어 비즈니스에 주목합니다. 여러분 우리 글로벌 원그룹도요 고령화 시대에 진입했어요. 100명으로 기준했을 때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14%가 넘습니다. 제가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 PD님 중에서도 허요한 PD님, 이성자 PD님, 김미수 PD님, 문남진 PD님 다 65세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사업자는 없냐? 이복자 사장님, 김을심 사장님, 윤감재 사장님, 정준 사장님 여러분 말하면 다 압니다. 근데 저희는요 걱정하지 않아요. 이 시니어층들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일을 하시니 여러분 보시잖아요. 이복자 언니 지금 이 폭염에도 이 정보를 100명에게 넘게 전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김일심 사장님 지금 나이가 지금 80을 다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도 현업에서 간호사 일로 하고 계시면서 사이드 잡으로 맨하튼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분들은요 얼마 전에 조전자 사장님이 말했던 것처럼 김영석 교수가 했던 것처럼 일에 대한 본질을 아시는 분들이죠. 죽을 때까지 일을 해도 멋지게 해내실 분들이에요. 왜? 동년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아프고 불편한데 우리 이복자 사장님과 김의신 사장님은 우리 윤감재 사장님과 정준 사장님은 나이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젊어져요. 그래서 STP 하기가 훨씬 쉽고 크루징이 굉장히 더 빨라요. 이번에도 윤감재 정준 사장님 가가지고 크루징 550만 해온 거 보세요. 우리 누굽니까? 우리 김명준 사장님하고 김정미 사장님 이번에 마지막 7월 30일 마지막까지 가서 클린 550만 원 크루징인데 이분 평균 네 분의 나이를 합하면 몇 살인지 압니까? 4, 6은 24, 250살이 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의 삶들을 보니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보니 65세가 훨씬 넘었는데 이런 엄청난 메나테크를 만나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카드를 기꺼이 지불하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발빠르게 노년내과라는 걸 병원부터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고령화가 진행이 되니까 서울 아산병원에서부터 노년내과를 만들었죠. 이 노년내과는요 70세 이상이 되는 사람들부터 진료를 받게 만드는 건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30대, 40대, 50대들이 가요. 60대들이. 무슨 말이냐. 끊임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생체적인 생화학적 노화가 상관없이 내가 받는 스트레스, 내가 먹는 먹거리 때문에 노화가 계속 다른 사람은 24시간이 가는데 어떤 사람은 48시간씩 속도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화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지금 스마트폰 나와가지고요, 쾌락 중독에 빠진 사람들 때문에 노화 속도가 계속해서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노화가 가속되는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 정제 공부를 먹고 사무직에 있어서 운동을 하지 못하고 재택근무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안 하고 있으며, 단짠 음식을 아까 24조 배달 규모의 혁혁한 공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스마트폰에 의해서 끊임없이 현대인들은 이렇게 노화 속도를 가지고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전 세계가 갖고 있는 아젠다들이, 기업들이 갖고 있는, 국가가 갖고 있는 이 노화 현상을 막을 것이 결국은 돈이 되는데, 이 돈이 되는 걸 누가 압도적으로 독보적으로 갖고 있냐라는 겁니다. 메나테크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어떤 독점으로 갖고 있냐 그러면, 어떤 독점으로 나스닥까지 등록됐냐 그러면 여기 나옵니다. 메나테크가 갖고 있는 식품 보조제는, 엠브로토스는 환자 신체가 자체 치유력을 가질 수 있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준다라고 하는데, 결국 여기 맨 처음 보면요, 노화 진행을 막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노화가 되는 속도를 막는데 그냥 막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체지방의 감소가 되고 근육량이 끊임없이 올라가고 골밀도가 증가되고 혈청 생학 상태가 어느 때보다 건강한 수준으로 계속 변하는데, 그 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약을 통해서 먹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제약의 사들이 쏟아내는 그 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식품을 통해서 이 질병들이, 왜냐하면 노화가 질병이라고 이미 분류가 됐잖아요. 이것들이 노화가 진행이 되는 것을 막는 걸 식품으로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 특허로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라도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메나테크가 아이템이 어떤 건지 나옵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세포가 흩날리고 있는데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세포가 우리 몸에 한 60조 개 있습니다. 이 세포 때문에 우리 머리카락, 손톱, 발톱, 오장육부가 있는 거예요. 이 세포를 가만히 봤더니 머리카락처럼 흩날리는 촉수가 있네요. 이 세포 하나당 약 10만 개의 촉수가 있는데, 10만 개의 당사질이 있는데, 10만 개의 수용체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건강한 사람은 이게 빼곡히 채워져 있는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이 촉수가 3만 개 미만이더라, 1만 개 미만이더라는 걸 밝혀낸 거예요. 누가?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 수용체를 가만히 봤더니 이 수용체는 이렇게 사슬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외부로부터 독소가 들어오거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나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나 사스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얘가 하는 역할은 정확히 인지한다라는 거예요. 인식해서 면역을 완전히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엠브로토스, 내 세포를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에 있는 이 촉수들을 빼곡히 채워놔야 되는데, 이 채워놓는 이 당사질의 원료가 뭐냐라고 봤더니 과학자들이 밝혔어요. 8가지 특수 탄수화물 들인 거죠. 단당류들. 글루코즈, 갈락토즈, 맘노즈, 푸코즈, 자일로즈, 나머지 모르겠어요. 못 읽겠어요, 여러분. 못 읽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8가지 특수 탄수화물이 얘네들이 원료가 되어서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걸 종군당에서 만든 게 아니고, 이걸 화이바 제약에서 만든 게 아니고, 이걸 바이엘 제약에서 만든 게 아니고, 이걸 아메이가 만든 게 아니고,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요, 메나테크의 엠브로토스라고 신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해서 메나테크가 특허로 빵빵빵 묶어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놀랐어요. 여러분 이러니 이 제품을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정말 복권이라도 정말 당첨됐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라도 하고 싶다. 심지어 저한테 암 진단을 받고 온 개인 택시 기사는 택시라도 팔 테니 이 제품을, 왜냐하면 그분은 이걸 통해서 내 몸의 생학적 컨디션이 좋아진 걸 아는 사람이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아이템을 저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고령화가 되어 본들, 아무리 고령화로 정부도 풀지 못한 아젠다, 어떤 기업체도 풀지 못한 아젠다를 저와 여러분은 한 손에 쥐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독보적인 아이템을 쥐고 있는데 서비주사장님 혹시 투자하셨습니까? 돈 내셨습니까? 10원 한 푼 안 냈어요, 여러분. 건강만, 노화만
진행을 막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각종 질병들이 개선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정상화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 끊임없이 여기에 팬덤이 구축이 되는 거고, 이 제품이 아니면 정말 살 수가 없고, 이 제품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이 이 사업을 하게 된 건, 저는 경제적 가장이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사업을 찾다가 보니까 메나테크를 찾았지만, 저보다 훨씬 형편이 나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건강을 더 찾고 계속해서 먹고 싶어서 이 비즈니스를 선택한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메나테크는 진짜 나에게 부자 아빠답게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더 변한다 하더라도요, 어떤 챗GPT와 어떤 알고리즘 노동이 바뀌고 어떤 노동시장이 급변하게 온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의 재정을 충분히 채워주는 솔루션으로 손색이 없다라는 것과, 어떤 고령화로 인해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이 일할 곳은 여기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계속되는 고령화 속에서 여러분이 찾아갈 곳, 그들에게 엄청난 독보적인 솔루션을 줄 수 있다는 아이템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는 거 이제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메나테크가 최고의 부자 아빠라는 선물인 거 맞습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메나테크는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삶을 주도하는, 제가 아까 그랬죠.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여우처럼 살았지만 내 소득의 원천이 어딘지 몰랐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한테도 말합니다. 이렇게 알려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의 하고 있는 사업이나 하는 일이 여러분 너무 행복하고 가치 있다라면 여러분 전 존중합니다.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메나테크를 통해서 정말 제가 만나서 제 삶이 바뀌고 가치 있는 삶이며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는데, 그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TLP라는 도구까지, 컨텐츠까지 여러분한테 선물 드린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티브 잡스가 정말 세상을 많이 바꿨죠. 스티브 잡스가 이럽니다. 비즈니스에서, 사업에서 위대한 일은 한 사람이 만들지 않는다. 한 사람이 못 만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팀이 만들어낸 것이다. 메나테크에서 여러분에게 좀 더 재정적인 자유, 좀 더 건강의 자유, 기회를 더 많이 드리고 시스템적으로 드리고 스마트하게 드리기 위해서 메나테크 중에서도 글로벌 원그룹의 팀에서 뭘 만들었냐 그러면 TLP라는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TLP라는 콘텐츠는요, 내 삶이 먼저 바뀌었고요, 당신의 삶도 바뀔 수 있는 걸 어떤 단추를로도 솔루션이 나옵니다. 검증이 되고요. 그리고 내 삶과 당신의 삶이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과 비전을 함께 주는 컨텐츠입니다. 결국 TLP는요, 내 삶을 바꾸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과 재정은 일정 속도까지는 큰 곡선을 그리며 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건강은 점점 악화가 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누구나 겪습니다. 그런데 TLP라는 컨텐츠와 만나게 되면 절대로 그렇지 않을 선택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TLP라는 컨텐츠를, 체크리스트를 선택을 하고 아이템을 경험하고 시스템을 경험하기만 하면 여러분들도 제가 누렸던, 제가 경험했던, 제가 빚 17억 원에서 17억 원 이상의 자산가가 된 것처럼 끊임없이 그에 맞는 소득이 나오는 사람처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더 시작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난 부자 아빠가 여러분한테도 놓여지길 바라지만, 여러분한테 간 부자 아빠가 더 큰 비전으로 여러분한테 다가가면 좋은 거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제가 비전을 드릴게요. 비전이라고 하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인데요, 여러분이 미처 못 보실까 봐 지금까지 제가 상세하게 부자 아빠를 통해서 부자 아빠가 갖고 있는 끊임없이 시스템적으로 가이드해주고 솔루션을 주는 모든 걸 알려드렸습니다만, 그것도 여러분이 모자라실까 봐 제가 더 보여드리려고 해요. 메나테크라는 부자 아빠는요, 파니코도 너무 큰 빅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있어야 되는 거 맞죠? 지금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동차 산업에 여러분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전기차도 아닌
휘발유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휘발유 차 맞습니까? 그 차에 여러분 투자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시대착오적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떤 사업을 하는데 내가 IT 사업에 좀 뛰어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챗GPT 시대가 있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떤 리더들을 리크루팅을 해서 그 일을 해내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은 메나테크가 갖고 있는 헬스케어 시장의 독보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80억 인구 모두에게 솔루션이 될 수밖에 없는 이 판은요, 상상도 못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동차 시장과 IT 시장을 다 합쳐도 담아내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그렇게 큰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 시장에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담아내고 확장할 수밖에 없는 건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투자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해서 이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를 해서 내가 이해한 만큼 그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MBA라는 시스템에 여러분이 초대를 하고요, 홈파티라는 시스템에 여러분이 초대를 하고요, TLP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동기부여를 줬을 때 그들이 선택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1번에 대한 것, 파니코도 너무 큰 빅비즈니스라는 거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2018년도에 업로드된 건데요, 이제는 전 세계의 먹거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세계 헬스케어 시장입니다. 2018년도면 코로나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이미 코로나가 오기 전 시장의 규모가 1경 3천조 원 시장인데, 코로나가 와서 생존을 위협받을 때 서바이벌 헬스케어 시장은 이거보다 훨씬 10배가 이상 더 큽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모든 자동차 산업, 토요타부터 시작해서 모든 건강기능식품으로 전부 다 함께 사이드 플랜으로, 트랙으로 전부 다 전환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헬스케어 시장이 너무나 큰 시장이기 때문에요.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 세계적인 경제학자죠.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인 경제학자입니다. 폴 제인 필저. 여러분, 레이건과 부시 대통령의 두 경제 대통령의 자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는요, 단일 국가가 아니에요. 다민족 국가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필요로 했던 학문이 통계학이고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학문이 통계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패턴들이 똑같아요. 그런데 미국은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아시아인도 있고 전 세계에 꿈을 찾아서 찾아온 곳이 미국이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통계 아니면 어떤 것도 정책적으로 입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미국에서는 가장 통계를 중요시합니다. 이 폴 제인 필저가 두 정권을 가이드하면서 경제 자문을 하면서 어떤 걸 베이스로 했겠습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통계입니다. 미국인들을 봤더니 앞으로 미국인들이 부자가 되는 데는, 무제한의 부자가 될 길은 건강관리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인데, 내가 반바로는 이 건강관리를 지구상에 있을 마지막 직거래 시장, 네트워크 마케팅과 함께 시너지가 일어나면 빅뱅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누구나 다 상상도 못하는 무제한의 부를 가져갈 것이다 라고 마침표 찍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시장이 이런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세계적인 미래학자죠, 엘빈 토플러. 그가 말한 강연 내용, 그가 말한 쓴 책에는 단 한 건도 그가 예측한 것이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앞으로는 21세기에는 기존의 시장 규모는 완전히 무너지고 기존의 유통 시장 규모는 완전히 무너지고 그 자리를 대신할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이 도래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앞으로 부의 미래는, 미래의 부는 병을 치료하는 식품을 갖고 있는 회사가 부를 가져갈 것이다. 앞으로 미래의 부는 병을 치료하는 식품을 갖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부를 다 가져가실 것이다. 그런데 병을 치료하는 식품과 기존의 유통시장이 아닌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에 교집합을 하면 회사는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어디입니까? 메나테크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병을 치료하는 식품을 갖고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메나테크밖에 없습니다. 여기 나오죠.
병을 치료하는, 질병을 치료하는 식품입니다. 식품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한 번도 못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메나테크의 엠브로토스를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고요. 평생 먹고 싶어서 내가 사업을 하고 평생 먹고 싶어서 어떻게든 소개를 한다라는 얘기가 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병을 치료하는 식품 시장이 얼마나 큰지도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져가야 되는 이 비전, 여러분이 가져가야 되는 이 시장이 얼마나 크냐면 지금 업로드된 게 2021년도 거라서 2021년도 걸 가져왔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약 모여진 게 1년에 66조 원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제가 한 달에 제가 내는 게 의료보험료가 한 68만 원이고요. 남편 따로 우리 김신아 사장 따로니까 합치니까 100만 원이 훨씬 넘더라고요. 병원에 한 번 가지도 않는데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건강보험료가 나갑니다. 저 사회에 기여하는 거 맞죠? 그래 해도 지금 적자가 매년 10조 원씩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잘 보세요. 지출 중에서 응급약, 여러분 교통사고나 급박한 상황, 재난에 의해서 일어난 사고로 인해서 한 26조 원이 빠진다라고 보면 약 50조 원이 병을 치료하는 식품입니다. 왜냐하면 비만도 병이거든요. 다이어트도 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병을 치료하는 식품의 시장이 약 50조 원인데 지금 메나테크 매출이 약 1,000억밖에 안 돼요. 이게 50조 원으로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몇 배가 성장하는 겁니까? 500배 성장입니다. 지금 이 일을 통해서 한 달에 50만 원을 받으면 내가 메나테크와 함께 계속 하기만 하면 500배 성장, 한 달에 50만 원이 아니라 이 시장 규모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만 약 2억 5천만 원씩이 나오는 구조예요, 여러분. 좀 놀라는 책이라도 해주세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옆에 계신 분한테 2억 5천만 원을 받는다니 대단히 축하드립니다라고 한마디씩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메나테크와 인연을, 여러분이 메나테크 싫다고 가지만 않으면 시간만 지나면 여러분 통장에 매달 일이만 해도 2억 5천이 들어온다니까요. 다시 얘기하세요. 여러분 2억 5천씩 받게 되는 거 축하드립니다라고 빨리 한마디씩 하세요. 여러분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지금 들으셔서 그렇지. 이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비전을 봤을 때 2013년 3월에 여러분과 똑같이 이 강연을 들었을 때 제가 그때 연봉 5억이 넘었거든요. 근데 이 5억 따위가 돈으로 안 보이는 미친 거 아이가. 내가 5억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안 할 이유가 뭐가 있나. 단번에 내려놓고 이 일에 뛰어들어서 3개월 만에 결과를 낸 거예요, 여러분. 이문숙이 같은 사람이 3개월 만에 결과 냈다 그러면 여러분이 못 낼 이유가 있습니까? 있나 없나? 여러분 죄송해요. 초대되신 분한테 반말한 건 아니고요. 제가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메나테크의 비전만 나오면 제가 정말 흥분이 돼서요. 주체가 안 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파트너십, 이런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메나테크와 함께만 하면 우리 송선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세미나 마치고 월요일날 가면서 조준사님 강의 듣고 가면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사장님, 제가 고객을 많이 못 데리고 오고 많이 못 먹이고 사업자를 많이 못 해도요, 메나테크를 만나서 내가 너무 건강해서 가지고요, 우리 남편이 저를 너무 좋아해요. 옛날에는 전화하실 때 남편한테 전화하면 왜요? 여보세요 이랬는데 요즘은 여보세요 하고 막 신나게 받으니까 남편이 너무 좋아한대. 왜냐면 끊임없이 에너지가 나오니까. 사장님, 저는 메나테크를 만나서 너무 건강해진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행복한 사람이니까, 저는 지금도 행복하다는 말 하루에 10번도 더 하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제가 사장님 직급 갈 때까지 뭘 하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저 기다려드리지 그럼 내가 어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여러분 지금 이디소득, 이번에 김명준 사장님이 이디 직급을 성취해서 아마 50만 원 이상 받으실 건데요, 이 50만 원이 메나테크와 함께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식품 시장이 상식화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이 50만 원이 통장에 이제 2억 5천씩 들어올 건데 여러분 설레고 행복해서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 정보를 준, 이 자리를 초대한 스폰서에게 지금 잠깐 10초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 한번 하세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런 50만 원이 2억 5천을 받을 이 어마어마한 이 시장 규모에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고요, 그 회사가 정말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서 골드만삭스까지도 지금까지도 투자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고 있는 회사이고요, 어떤 제약회사도
이 메나테크 갖고 있는 앞으로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29, 39가 와도 이문식이 이것만 먹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노출되지 않았고요. 백신 한번 맞지 않았지만 이렇게 여러분 건강하게 여러분 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또 치세요. 여러분. 이런 독보적인 아이템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마음껏 글로벌로 원서버로 전하시라고 이런 아이템이 있고요. 또 여러분 이런 아이템을 권하는데 무거운 책자 들고 다니지 말고 글자도 안 보이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글자도 안 보이는데 이거 막 리플레 갖고 하지 말고 스마트하게 핸드폰 크게 켜고 노트북 크게 켜서 TLP라는 이 컨텐츠로 사람을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이 컨텐츠를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안 하실 이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메나테크 사업을 해도 시간은 흘러가고요. 안 해도 여러분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간을 정해두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3개월 동안 메나테크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3개월 동안 내가 이 메나테크가 갖고 있는 핵심 아이템 글로벌로 검증된 이 회사 돈 한 푼 들이지 않는 이 회사 컨텐츠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가 제대로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는 이 정도쯤은 얼마든지 전할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 3개월이면 충분히 판정이 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3년 후에 5년 뒤에 여러분이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왜 대단하고 여러분에게 왜 오늘 선물을 드리고 싶다라고 하면요. 이런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 아무리 열심히 지금 일을 하지만 당신이 끌던 이 수레는 부자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중에서 네모바퀴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신들은 계속 힘들 수밖에 없다. 당신들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는 구조적인 위치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당신들이 힘들지 않게 동그라미 이 바퀴로 당신들 삶을 살라고 기회를 줄 테니 이런 세미나에 와라 그래도 뭐라 그럽니까? 나 너무 바빠. 너무 바빠. 아니 나 괜찮아.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사는데 뭐 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셨단 말이에요. 여기 함께 하신 여러분 초대받으신 여러분에서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가장 쉬운 대물림이 뭔지 압니까? 가난입니다. 근데 가난이라는 뜻을 영어로 가만히 풀어봤더니요. 푸어예요. 푸어. 이 푸어는요. 패싱 오버 오퍼튜니티 리플리트입니다. 뭐냐면 뭘 반복적으로 패스하냐 그러면요. 여러분한테 주는 이 기회를 계속해서 패스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값없이 무자본으로 검증된 회사와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는 이 기회를 끊임없이 부자 아빠를 선물하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는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기회를 패스하는 거를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가난을 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나한테 온 그 기회를 여러분이 패스했을 때 여러분은 가난을 예약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남다른 삶을 살 것이냐라고 여러분한테 선택권을 드린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좌우명입니다. 가장 나쁜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 아닙니다. 전 미루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미루지 않을 부자 아빠에 대해서 정말 드릴 수 있는 모든 비전과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선택이 여러분의 생존을 넘어서 알고리즘 노동과 이 고령화 시대에서조차도 최고의 솔루션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메나테크를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도구로 여러분의 정말 사라지지 않을 가문이 상속될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그 부자 아빠를 선물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여러분 조셉 머피가 뭐라고 말했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믿는 게 바로 현실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게 결국 믿음의 법칙이거든요. 이 믿는 것도 여러분 실력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드리는 부자 아빠에 대한 솔루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제가 처음에 시작했듯이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적용을 해서 여러분이 가능하다면 모두 여러분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다음 주 8월 8일 MBA 그 여러분 3개월 제대로 알아보는 그 첫 단초가 8월 8일 다음 주 이 시간 MBA 메나텍 비즈니스 아카데미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맨하튼 비즈니스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런 파트너십, 이런 회사와 파트너십을 가진다면 내 삶이 바뀔 수 있겠구나라고 확신을 거쳤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8월 8일 다음 주 시간 MBA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도 더 달라지고 여러분이 초대하는 사람의 삶도 재정적으로 50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받아갈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드리는 멋진 기부가 되시는 분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